유리 명왕 고구려의 기틀을 다지다. 기원전 19년 고구려의 건국자 주몽이 세상을 떠났다. 그의 뒤를 이은 이는 맏아들 유리였다. 하지만 유리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부여를 떠난 뒤 태어났다. 어머니 예씨의 품에서 자라난 그는 아버지의 얼굴조차 알지 못했다. 어느 날 어린 유리가 길가에서 참새를 쏘며 놀고 있었다. 화살이 빗나갔다. 물 깃던 부인의 항아리가 산산조각 났다. 이 아이는 아비가 없는 까닭에 이처럼 미련하구나. 부인의 날성 꾸지람이 어린 유리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집으로 돌아온 유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제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씨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내 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나라에 용납되지 못해 남쪽으로 가셨다.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셨지. 떠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일 아들을 낳으면 7모가 난 돌 위의 소나무 아래를 찾아보라고. 거기 숨겨둔 물건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아이가 바로 내 아들이라고. 유리는 곧바로 산골짜기로 달려갔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7모난 돌은 보이지 않았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유리는 낙담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다. 마루 위에 앉아있던 유리의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주춧돌 사이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주춧돌에 7개의 모가 선명했다. 이것이구나. 유리는 기둥 아래를 뒤졌다. 부러진 칼 한 조각이 그의 손에 들어왔다. 유리는 옥지, 구추, 도조 3명의 동료와 함께 길을 떠났다. 마침내 졸본에 도착한 그는 아버지 주몽 앞에 섰다. 대왕, 이것을 보십시오. 유리가 부러진 칼을 내밀었다. 주몽은 자신이 간직하던 칼 조각을 꺼냈다. 두 조각을 맞추자 완벽한 하나의 칼이 되었다. 내 아들이다. 주몽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유리는 태자로 책봉되었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왕위에 올랐다. 기원전 18년 7월 유리왕은 다무르 송양의 딸을 왕비로 맞았다. 하지만 2년 뒤 왕비 송씨가 세상을 떠났다. 유리왕은 두 여인을 새로 맞아들였다. 골천 사람의 딸 화이와 한나라 사람의 딸 치이였다. 두 여인은 서로 총애를 다투며 사이가 좋지 않았다. 왕은 양곡에 동궁과 서궁을 지어 그들을 따로 살게 했다. 어느 날 유리왕이 기산으로 사냥을 나가 7일이나 돌아오지 않았다. 두 여인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너는 한나라 집안의 천한첩이 아니냐? 어찌 이리 무례한가? 화이의 모욕에 치이는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짐을 꾸려 궁을 떠났다. 소식을 들은 유리왕이 말을 달려 뒤쫓았다. 하지만 치이는 성을 내며 돌아오지 않았다. 나무 아래에서 쉬던 왕은 꾀꼬리들이 날아와 모이는 것을 보았다. 암수가 서로 의지하며 노래하는 모습이었다. 왕의 입에서 애절한 노래가 흘러나왔다. 헐헐 나는 꾀꼬리는 암수가 서로 의지하는데 외로운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고구려 최초의 서정시 황조가였다. 기원전 9년 4월 유리왕은 신하들을 모았다. 선비족이 험준한 지형을 믿고 우리와 화친하지 않는다. 이로우면 나와 약탈하고 불리하면 성 안으로 숨어버린다. 이들을 굴복시킬 자가 있는가? 대보 부분노가 나섰다. 신에게 묘책이 있습니다. 말해보라. 먼저 사람을 보내 우리가 약하다는 소문을 퍼뜨리십시오. 선비는 방심할 것입니다. 그때 신이 정예병을 이끌고 샛길로 가서 숨겠습니다. 대왕께서는 약한 병력으로 성 남쪽을 공격하십시오. 적이 성을 비우고 쫓아올 때 신이 성을 점령하겠습니다. 계책은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선비는 문을 열고 추격해왔고 부분노는 빈 성을 점령했다. 앞뒤에서 협공당한 선비는 결국 항복했다. 유리왕은 부분노에게 시급을 상으로 내리려 했다. 하지만 부분노는 거절했다. 이는 왕의 덕입니다. 신에게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왕은 감동하여 황금 30근과 좋은 말 10匹를 하사했다. 기원전 6년 부여왕 대소가 사신을 보냈다. 볼모를 교환하자는 제안이었다. 유리왕은 부여의 강대함을 우려하여 태자 도절을 보내려 했다. 하지만 도절이 두려워하며 거부했다. 대소가 분노했고 그의 겨울 5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했다. 다행히 큰 눈이 내려 부여군은 얼어 죽으며 퇴각했다. 기원전 1년 8월 교사에 쓸 돼지가 달아났다. 유리왕은 탕리와 사비에게 돼지를 잡아오라 명했다. 두 사람은 장옥택에서 돼지를 찾아 다리의 힘줄을 끊었다. 왕이 경노했다. 하늘의 제사 지낼 희생을 상하게 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탕리와 사비는 구덩이에 던져져 죽었다. 그런데 그달의 왕이 병에 걸렸다. 무당이 말했다. 탕리와 사비의 원한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사과하자 병이 나았다. 서기 1년 정월 태자 도절이 갑자기 사망했다. 왕은 둘째 아들 해명을 세태자로 세웠다. 서기 2년 3월 또다시 교사에 쓸 돼지가 달아났다. 장생 설지가 국내 위나안까지 쫓아가 돼지를 찾았다. 돌아온 설지가 왕에게 보고했다. 그곳의 산수가 깊고 험하며 땅이 오곡을 키우기에 알맞았습니다. 큰 사슴과 물고기, 자라도 많았습니다. 대왕께서 도읍을 옮기시면 백성의 이익이 무궁하고 전쟁의 걱정도 면할 것입니다. 그해 9월 왕이 국내로 가서 지세를 살폈다. 돌아오는 길에 사물택이라는 목가에 이르렀을 때였다. 바위 위에 한 장부가 앉아 있었다. 대왕, 신하가 되기를 원합니다. 왕은 기뻐하며 그에게 위사물이라는 이름을 내렸다. 서기 3년 10월 마침내 유리왕은 국내로 천도를 단행했다. 위나 암성을 쌓아 새로운 도읍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천도는 내부의 갈등을 불러왔다. 그해 12월 왕이 질산 북쪽에서 사냥하며 5일이나 돌아오지 않았다. 대보 협보가 간언했다. 대왕께서 새로 도읍을 옮겨 백성들이 불안해하는데 사냥에만 빠져 계십니다. 이러다가는 선왕의 위협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유리왕이 노했다. 내 관직을 파면한다. 관원이나 맡아보아라. 협보는 분노하며 남한으로 떠나버렸다. 주몽을 따라 고구려를 세운 개국공신이 떠나는 순간이었다. 서기 8년 정월 태자 해명이 옛 도읍 졸본에 머무르고 있었다. 힘이 세고 용감한 그에게 황룡국왕이 강한 활을 선물로 보냈다. 해명이 그 활을 보더니 단번에 당겨 부러뜨렸다. 내 힘이 센 것이 아니라 활이 약할 뿐이다. 황룡국왕에게 전하라는 말이었다. 소식을 들은 유리왕이 격분했다. 해명이 이웃나라에 원한을 맺었다. 황룡국왕께 내 아들을 죽여달라 청하라. 3월 황룡국왕이 해명을 만나자고 청했다. 신하들이 말렸다. 이유 없이 만나자 하니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해명은 의연했다. 하늘이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는데 황룡국왕이 어찌하겠는가? 해명이 황룡국으로 갔다. 왕은 처음에 죽이려 했으나 해명의 당당한 기세에 눌려 예를 갖춰 돌려보냈다. 하지만 이듬해 3월 유리왕이 사자를 보냈다. 칼과 함께였다. 너는 나를 따르지 않고 이웃나라에 원한을 맺었다. 자식의 도리가 이와 같은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신하들이 말렸다. 태자께서 마땅히 왕위를 이어야 하는데 사자의 말만 믿고 자결하시면 안 됩니다.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해명이 고개를 저었다. 황룡국왕이 강한 활을 보낸 것은 우리나라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부러뜨려 되갚았을 뿐이다. 그런데 부왕께서 불효하다 하시며 칼을 내리셨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찌 피하겠는가. 해명은 여진의 동쪽 들판으로 갔다. 창을 땅에 꽂고 말을 달렸다. 스스로 창에 몸을 던져 21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그곳을 사람들은 창원이라 불렀다. 하지만 위기는 또 다른 영웅을 낳는 법이다. 셋째 아들 무율이었다. 서기 9년 8월 부여왕 대소에 사신이 왔다. 우리 선왕 금화왕과 그대의 성군 동명왕은 사이가 좋았다. 작은 것이 큰 것을 섬기고 아이가 어른을 섬기는 것이 도리다. 만일 예와 순리로 우리를 섬긴다면 하늘이 그대를 도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직을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유리왕은 굴욕을 참으며 대답하려 했다. 하지만 어린 왕자 무율이 나섰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신령의 자손이셨다. 그런데 대왕이 시샘하여 욕되게 말을 기르게 했다. 그래서 떠나신 것이다. 지금 대왕은 과거의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병력이 많다고 우리를 업신여긴다. 사자는 돌아가 전하라. 지금 여기 알들이 쌓여 있다. 만일 대왕께서 그 알들을 허물어뜨리지 않는다면 섬기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섬기지 않을 것이다. 부여에 돌아간 사신이 이 말을 전했다. 대소가 신하들에게 물으니 한 할멈이 말했다. 알들이 쌓여 있는 것은 위험함이요. 그것을 허물어뜨리지 않는 것은 안전함입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왕께서 자신의 위험함은 모르시고 남이 굴복하기만 바라시니 위험을 안전으로 바꾸어 스스로를 살피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서기 12년 한나라에 큰 변화가 일었다. 왕망이 정권을 장악하고 신나라를 세웠다. 그는 흉노를 정벌하기 위해 고구려의 병력을 징발했다. 고구려인들은 가기를 거부했다. 왕망이 강제로 끌고 가자
그들은 모두 도망쳤다. 요서대윤 전담이 그들을 추격하다 죽임을 당했다. 주군에서 책임을 고구려에 돌렸다. 신의 장군 어무가 고구려 장수 연비를 꿰어내 목을 베었다. 왕망이 기뻐하며 선포했다. 고구려 왕을 이제 하구려우라 부르겠다. 고구려를 낮춰 부른 것이다. 유리왕이 분노했다. 서기 14년 8월 유리왕은 반격에 나섰다. 오이와 마리가 2만 대군을 이끌고 서쪽에 양맥을 쳤다. 양맥이 멸망했다. 곧이어 한해 현도군 고구려현을 습격하여 빼앗았다. 이제 고구려는 한의 직접적인 지배에서 벗어났다. 서기 13년 11월 부여가 또다시 침공해왔다. 유리왕이 무율에게 명했다. 내가 막아라. 무율은 병력이 적음을 걱정했다. 하지만 기묘한 계책을 세웠다. 군사를 산골짜기에 숨기고 기다렸다. 부여군이 학발령 아래에 이르렀을 때 복병이 일제히 나타났다. 부여군이 대패하여 말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무율은 그들을 모두 섬멸했다. 서기 14년 정월 유리왕은 무율을 태자로 세웠다. 군무와 국정을 모두 맡겼다. 뛰어난 아들이 있다는 것은 왕에게 큰 위안이었다. 세월이 흘러 서기 18년 4월 왕자 여진이 물에 빠져 사망했다. 왕이 애통해하며 시신을 찾게 했으나 찾지 못했다. 비류 사람 제수가 시신을 발견하여 알렸다. 왕은 예를 갖춰 여진을 왕골령에 장사 지냈다. 그해 7월 유리왕은 두곡의 이궁으로 행차했다. 이곳은 왕이 휴식을 취하던 곳이었다. 10월 유리왕은 이궁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향년을 알 수 없지만 제위 37년의 긴 여정이었다. 왕은 두곡 동쪽 들판에 묻혔다. 사람들은 그를 유리명왕이라 불렀다. 유리명왕은 고구려 제2대 왕으로서 기원전 19년부터 서기 18년까지 37년간 재위하며 고구려의 기틀을 확립한 군주였다. 그는 부여에서 태어나 부러진 칼로 신분을 증명하고 태자가 된 극적인 인물이다. 재위 기간 동안 선비족을 굴복시키고 양맥과 한의 고구려현을 복속시켜 영토를 확장했다. 서기 3년 국내로 천도하고 위나 암성을 축조하여 왕권을 강화했다. 부여와의 관계에서는 때로 굴욕을 참으면서도 실리를 챙겼고 왕망의 신나라와 충돌하며 한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황조가라는 고구려 최초의 서정시를 남겼으며 태자 해명의 비극적 죽음과 무율의 성장이라는 왕실 내부의 갈등도 겪었다. 그의 재위 기간은 고구려가 작은 성읍국가에서 지역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전환기였다.